이번 시간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여러분 프로그램 아이콘이 있으시죠? 요 파란색 정사각형으로 된 모양 더블 클릭해 주시면 프로그램이 이제 진입소로 들어가죠. 그러면 처음에 여기 급수 종목 선택은 전산회계 1급으로 한다고 했고, 드라이브는 C, 드라이브는 C로 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 회사 코드로 가시면 옆에 찾기 버튼을 누르시면 저희가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2019번 주식회사 한국이 보이실 겁니다. 그럼 얘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여기 회사 코드 자리에 내가 회사 코드 번호를 알고 있으면 직접 치셔도 됩니다. 보통 자주 쓰는 회사들은 내가 회사 코드 번호를 보통 알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직접 입력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는 직접 한번 입력해 볼게요. 여기다 2019라고 치시면 프로그램 속으로 진입됩니다. 그 다음 저희가 저번 시간에 여기 기초 정보 관리 중에서 회사 등록과 거래처 등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죠? 지금 오늘 여기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시면 자, 화면이 보이시죠? 화면이 보이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왼쪽을 한번 보십시오. 왼쪽을 보시면 여기 이제 당좌자산, 재고사는 그래서 쭉 열거되어 있으시죠? 이쪽을 좀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 혹시 4강에서 재무상태표를 배웠을 때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에 나타난다고 하셨죠? 그 다음에 수익과 5강에서 손익계산서 배울 때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나타나고, 그러면 이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여기 쭉 다 나타납니다. 지금 그때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두 개가 있었죠.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과 재고산 두 개로 나눠졌고, 근데 여기 보니까 요 두 개가 써 있으시죠. 지금 당좌자산과 재고산, 요게 유동자산이죠. 그 다음 비유동자산 네 가지가 있었죠. 투자자산부터 기타, 비유동, 요 네 가지가 비유동자산입니다. 다음 부채는 딱 두 가지였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다음 자본은 5가지로 나눠진다고, 여기 자본금부터 이익잉여금까지가 자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 활용하시면 그 분류를 조금 더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익잉여금하고 매출하고 조금 벌어져 있죠. 여기 간격이, 이 이유가 여기가 좀 벌어진 이유가 뭐냐면 여기 상단이 재무 상태표 계정들입니다. 그리고 요 하단은 손익 계산서입니다.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 지으려고 좀 칸을 버려놓은 겁니다. 즉 여기 재무상태표 요 상단 부분은 자산부채 자본이고, 요 하단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 계정들입니다. 그리고 자산은 당좌, 재고,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요 6가지, 부채는 2, 자본은 5개. 이걸 많이 활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 또 보셔야 될 게 여기 코드 번호들입니다. 요 코드 번호들을 잘 보시면 제가 강의안을 올려드린 게 있겠죠. 그거를 잠시 다운받아 펼쳐 보셨으면, 자, 1페이지 하단 쪽을 보겠습니다. 1페이지 하단에 제가 코드 번호 체계라고 써드렸습니다. 그 코드 번호 체계를 보시면 100번대는 자산, 200번대는 부채, 300번대는 자본, 400번대 수익, 그런 식으로 쭉 써놨죠. 그런데 이게 물론 정확하진 않습니다. 왜? 요쪽 코드 번호 체계를 비교해 보시면 100번대는 다 자산이 맞습니다. 그런데 200번대가 전부 다 부채냐? 그렇진 않죠. 가만히 보시면 여기 무형자산 같은 거 보시면 뭐 218번으로 시작한다고 되어 있죠. 200번대도 자산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써드린 건 주로 그렇다는 겁니다. 주로 200번대는 부채가 위주입니다. 300번대는 자본이 위주고. 그래서 요 코드 번호 체계를 잘 봐두시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은 특히 유념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500번대는 제조원가, 800번대는 판관비, 900번대는 영업외라는 거.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 부분으로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600번, 700번은 쓰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여기 잠깐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면 500번, 600번, 700번대를 이걸 뭐라고 하면 원가 코드라고 얘기합니다. 500번, 600번, 700번은 원가 코드인데 저희는 가정을 했었죠. 저희는 제조회사를 다룬다고. 500번대는 그 중에서도 제조 원가고 600번대는 도급원가, 700번대는 분양원가입니다. 600번대하고 700번대 도급 분양원가는 건설회사들에서 주로 쓰는 것들입니다. 저희는 제조업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건설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600번, 700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강의 시간에도 쓰지 않을 거고 여러분 시험에도 절대 안 나오기 때문에 600번, 700번대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저희. 그래서 500번대만 쓸 거라는 거 원가 코드 중에 저희는 제조 기업이기 때문에 요 코드 번호 체계에 좀 500번, 800번, 900번은 꼭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 코드 번호 체계에 대해선 밑에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자, 요 프린트 맨 위에 보시면 다시 상단으로 가셔서 제가 1번 개정 과목 및 적용을 할 때 첫 번째 개정 과목으로 찾을 땐 F2. 요 F2가요. 우리 항상 이게 도움 번호 코드입니다. 도움 코드. 이건 이제 다른 화면에서도 계속 이용하니까 F2가 도움 키라는 거 그건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코드 번호로 찾을 땐 코드 번호 자리에서 직접 번호를 치면 이동된다. 이 화면 다룰 때 이 두 가지를 활용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예제 문제를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단기 투자산 평가 이익을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으로 개정 과목을 바꾸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단기 투자자산 평가이익이라는 이름을 찾아야겠죠. 그러면 여러분 보고 있는 화면에서 이쪽이 이름들이 개정 과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여기서 단기 투자자산 평가이익이라는 이름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마우스로 쭉 이렇게 내려서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찾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름으로 찾을 때 여기 맨 상단에 개정 과목으로 찾을 때 이름으로 찾을 땐 뭘 활용하라고요? F2.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로 찾지 마시고요. F2를 한번 눌러 보십시오. F2를 눌러 보시면 조금 있으면 이렇게 보조창이 하나 뜹니다. 그러면 여기 커서가 깜빡깜빡 되고 있죠? 여기다가 내가 찾고자 하는 이름을 타이핑합니다. 어떤 이름을 찾아야 된다고요? 단기 투자 자산 평가 이익. 그러면 좀 기다리면 프로그램이 그 이름을 찾아줍니다. 905번의 단기 투자 평가이익이라는 이름이 있다. 이렇게 있죠? 찾았죠? 자, 이 이름을 찾았으니까 얘를 닫으시고 자, 요 이름을 고치래요. 어떤 이름으로 고치라고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란 이름으로. 자, 이름을 고치려면 요 이름을 고칠 때 한 가지 주의사항은 여기서는 이름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즉 이 자리에다는 타이핑 쳐봐야 글씨가 먹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쳐보시면 어디 가서 그럼 바꿔야 되냐면 오른쪽 상단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가시면 여기 905번 단기 투자산 평가이익이라고 이렇게 또 써있죠. 그러면 커서를 요 오른쪽 상단에다 두시고 여기서 타이핑 하시면 이름이 수정됩니다. 바꿔지시나요? 이 상단을 타이핑했더니 여기를 바꿨더니 이렇게 수정되죠. 이쪽 이름도 바뀌었죠. 즉 여기서 수정하지 않고 오른쪽 상단에서 이름을 바꿔야 된다는 거. 간혹 실수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지금 해보니까 쉽지만 이게 나중에 까먹으시면 자꾸 여기 요 자리에다가 타이핑 하시려고 합니다. 요 자리에서 수정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세 가지 또 있죠? 그 세 가지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도록 하십시오. 자, 또 어떤 이름이 있어요? 단기 투자산 평가 손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F2. 그러면 창이 뜨죠? 다시 단기 투자 자산 평가 손실. 엔터. 그러면 컴퓨터가 찾아줍니다. 957번에 있다고 그랬죠? 자, 요 이름을 바꾸려면 상단으로 여기다
이쪽으로 가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그 다음 또요. 자, 또 어떤 이름 찾아야 되죠? 단기 투자 자산 처분 이익. 찾아졌죠? 컴퓨터가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906번에. 그러면 또 바꾸죠. 오른쪽 상단에 가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또 마저 하나 바꾸겠습니다. 단기 투자산 처분 손실. 단기 투자 자산 처분 손실. 찾아서 오른쪽 상단에 가서 이름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그러면 다 수정이 됐죠? 네, 그러면 이 보조창은 일단 닫겠습니다. 그럼 예제 1번은 다 끝났죠. 자, 그 밑에 예제 2번이 있습니다. 예제 2번은 예제 1번하고 조금 다른 게 예제 2번은 번호를 알려줬죠. 112번 공사 미수금이라고. 그죠? 예제 2번엔 112번 공사 미수금이라고. 그러니까 뭘 알려줬나요? 번호를 알려줬죠. 이름도 알려줬지만 번호도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이 상단에 번호를 찾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코드 번호 자리에서 직접 번호를 치면 이동된다. 자, 다시 요거는 즉 112번이면요.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여기 코드 번호가 번호 순서대로 돼 있기 때문에 112번이면 지금 저 보이는 화면 상태에선 상단에 있겠죠. 그럼 마우스로 쭉 올리셔도 됩니다. 112번까지. 근데 그러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죠. 그래서 마우스로 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 자리, 요 코드 번호 있죠. 코드 번호 아무 자리나 마우스로 찍으십시오. 아무 데나. 찍으신 다음에 그 찍으신 데다 놓고 번호를 직접 치십시오. 내가 찾고자 하는 번호. 지금 몇 번을 찾아야 돼요? 112번. 그럼 112번을 치면 이동됩니다. 수정되지 않죠? 제가 저번 시간에 컴퓨터는 코드 번호가 한 번 만들어지면 절대 수정되지 않습니다. 수정되지 않고 그 번호를 찾아서 이동됩니다. 이렇게 112번 공사 미수금으로. 자, 찾았죠? 자, 그 다음에 공사 미수금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예제 2번은 이걸 이름을 바꾸래요. 뭐로? 건설 미수금으로. 그러면 이름 어떻게 바꿨죠? 여기다 타이핑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상단에 가서. 그런데 예제 1번하고 차이점은 여기를 지금 바꿔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마우스로 요 부분을 찍으면 요 부분이 들어가지가 않을 겁니다. 요 부분이 지금 색깔이 좀 진하게 돼 있죠. 그건 보호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보호 기능이. 왜 보호 기능이 들어가냐면 함부로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마우스로 왼쪽에 보시면 112번 공사 미수금을 선택해 놨기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제가 마우스로 다른 자리 여기 좀 내려보겠습니다. 내리면 112번 공사 미수금이 색깔이 빨간색입니다. 적색. 아까 예제 1번에서 우리가 이름을 고쳤던 애들은 다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왼쪽에 화면을 보시면 어떤 이름들은 여기 색깔이 검었고 어떤 이름들은 색깔이 조금 빨갈 겁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계정 과목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바꾸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검은색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있지만 빨간색은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프린트에 써드렸는데 그게 팁인데 요 112번 공사 미수금에 이렇게 마우스가 선택이 돼 있으면 팁에 뭐라고 돼 있죠? 적색, 빨간색 계정 과목들은 컨트롤 F2. 여러분 자판에 컨트롤 버튼이 있습니다. 구석에 있죠? 좌측 맨 하단에 보시면 CTRL 컨트롤 버튼이 있고 그 컨트롤 버튼과 F2 버튼을 동시에 눌러야 됩니다. 간혹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이걸 동시에 안 눌러서 그렇습니다. 컨트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F2 버튼을 치면 요 부분이 오른쪽 부분이 하얀색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오른쪽 상단이. 그러면 마우스로 여기가 선택이 되죠. 지금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다가 건설 미수금이라고 치면 이름이 수정됩니다. 적색 계정 과목을 바꾸는 방법은 이렇게 컨트롤 F2 버튼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건 근데 중요하진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실무에서 이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에도 나온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래서 근데 시험에는 한 번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지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빨간색 계정 과목은 웬만하시면
안 바꾸는 게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함부로 바꾸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단 적색 계정 과목은 바꾸려면 컨트롤 F2 버튼을 활용했다는 거 그거 정도 참고로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예제 3번 정부 보조금 계정을 217번에 그럼 217번으로 가야겠죠? 자, 번호 217번 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요 아무 자리나 번호 자리에 잠깐 에러가 생겼네요. 다시 들어가면 요 아무 자리나 들어오셔서 아무 자리 코드 번호나 갖다 대서 217을 치면 이동되죠. 이동되는데 뭐라고 써있죠?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 이 말은 여기 주인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사용자, 여러분이 설정,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라는 겁니다. 주인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가서 여기다 이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이름을 하래요? 정부 보조금.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니고요. 예, 가만히 보시면 예제 3번을 보시면 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17번에 기계장치 차감 항목이라는 말이 있죠. 예, 그걸 설정해 줘야 됩니다. 자, 여기다 이름을 바꾸고 엔터를 치면 밑에 화면이 내려오시죠. 이렇게. 그럼 여기 성격이 있는데 성격 쭉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예, 몇 번으로 하면 돼요? 기계장치 차감 4번을 선택하시라는 소리입니다. 차감. 그 다음에 그 다음 아랫줄에 관계 코드가 있죠. 관계 코드 옆에 찾기 버튼이 있죠. 얘를 눌러서 누구의 차감이라고요? 창이 뜨면 여기다 누구의 차감? 기계 장치. 그래서 기계 장치를 치면 기계 장치가 보이시죠? 얘를 선택. 이게 기계 장치의 차감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건 처음에 내가 알아서 하려면 이런 건 좀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요 성격이나 관계 코드를 설정하는 건 어느 정도 회계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은 조금 쉬운 게 지금처럼 문제지에 다 써줍니다. 그래서 여기 뭐로 할지 여기를 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비슷한 문제 예제 4번에 하나 더 해놨습니다. 예제 4번은 예제 3번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하는 방법은 동일하다는 소리입니다. 자, 예제 4번 몇 번을 찾아야 되나요? 979번. 그러면 코드 자리 아무데나 놓고 979를 치면 또 이동되죠. 아무도 없네요, 주인이. 자, 오른쪽 상단에 가서 어떤 이름이요? 재고, 자산, 평가, 손실. 끝이 아니라 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979번에 상품 계정의 평가 계정. 즉 평가 계정이래요. 상품 계정에. 그럼 성격에서 뭘 고르면 될까요? 네, 평가 계정. 4번 평가 손실을 선택하시고 그 아래 관계 코드에 누구의 평가요? 상품. 그래서 이게 상품의 평가 계정이라는 소리입니다. 예제 3번하고 하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예제 5번은 더 쉽습니다. 예제 5번 264번. 그럼 264번을 일단 찾아갈게요. 찾았더니 유동성 장기부채래요. 예제 5번은 유동성 장기부채 뒤에 보면 대체 적요. 그 글씨가 어디 있냐면 오른쪽에 있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상단이 현금 적요고 요 하단 쪽에 대체 적요가 있습니다. 근데 무슨 적요라고 그랬죠? 대체 적요. 그러면 대체 적요죠. 그 다음에 넘버 1번. 대체적으로 여기에 번호가 있죠? 넘버 1번이 요 자리죠? 그러면 넘버 1번 그 옆에다 그 글씨를 입력하라는 겁니다. 엎어 쓰시면 됩니다. 여기 대체적으로 1번 자리에다가 뭐라고요? 장기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이렇게 엔터. 항상 여러분 입력하신 다음엔 습관적으로 엔터를 치셔야 완벽하게 입력이 되십니다. 그 다음 예제 6번, 5번하고 동일합니다. 182번. 자, 182번을 찾아가야겠죠? 그럼 번호 자리에다 놓고 182번.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자, 오른쪽에 가서 무슨 적요 이제? 대체 적요가 아니라 현금 적요라고 그랬죠? 현금 적요. 몇 번이요? 5번. 근데 현금 적요 밑에 번호가 4번까지밖에 없죠? 그럼 그 밑에 5번을 여러분이 만드시면 됩니다. 이럴 땐 5번. 그리고 옆에 글씨 비상장 주식
현금 매입. 이걸 입력하라고. 항상 글씨 입력했죠? 그럼 엔터. 그러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완벽하게 입력이 되신 겁니다. 그러면 예제 6번도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6번. 판관비의 회의비를 경조비로 수정하시오. 이름을 바꾸래요. 회의비를. 그러면 자, 예제 7번은 번호를 안 알려줬죠? 네, 그러면 번호를 안 알려줘 글씨가 나왔네요. 그럼 아까처럼 자, 뭘 쳐야 돼요? 마우스로 여러분 F2 요 왼쪽에다 놓으세요. 아무 자리나 왼쪽에다 놓고 F2. 예제 1번 할 때 해봤죠? 그러면 보조창이 뜬다. 자, 무슨 이름을 찾아야 돼요? 일단 회의비란 이름을 찾아야죠? 찾아요. 그러면 컴퓨터가 회의비란 이름을 찾았습니다. 이 회의비란 이름을 뭐로 바꾸래요? 경조비로. 이름은 상단에, 여기 상단에 있죠? 그럼 여기다 놓고 경조비로. 그런데 이러면 틀리게 채점이 되실 겁니다. 왜 틀리게 채점이 되냐면 예제 7번은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시험 나오면 이래서 틀리는데 저 프린트 드린 거 보시면 이거를 알아두셨죠. 여기 앞에 예제 7번은 판관비라는 말이 있죠. 자, 판관비가 뭡니까 여러분? 800번대였죠. 아까 여기 코드 번호책의 밑에 보시면 판관비는 800번대입니다. 8로 시작하는 게 판관비 코드 번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찾은 거 보시면 회의비를 찾긴 찾았는데 번호가 몇 번이냐면 500번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판관비의 회의비가 아닙니다. 문제에서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틀렸다는 소리죠. 그럼 뭐냐?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요 보조창 닫지 않았죠? 그러면 이게 약간 엑셀하고 같은 기능인데 여기 회의비라고 쳤는데 지금 회의비라고 쳤더니 여기 아까 제가 이름 바꿔서 그렇지만 여기가 회의비 527번이었죠. 요 밑에 보면 다음 찾기라는 버튼이 있죠. 다음 찾기를 누르면 회의비가 있는 이름을 또 찾아줍니다. 컴퓨터가. 회의비가 또 찾아지나요? 네. 회의비란 이름이 잠깐 네, 이렇게 그 다음 찾으시면 잠시만 제가 이름을 바꿔놔서 그런데 다시 잠깐 네 잠깐 닫으신 다음에 제가 잠깐 도로 돌려놓겠습니다. 요 527번은 아까 찾을 때 요게 회의비였었죠 여러분. 그래서 처음 들어가보시면 처음에 F2를 눌러서 지금 계속 클릭했더니 에러가 생겼네요. 자, 다시 들어오셔서 F2 자, 회의비라고 쳤더니 527번 회의비. 근데 이건 판관비 회의비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밑에 다음 찾기를 누르면 한번 누르시면 또 회의비를 찾습니다. 근데 몇 번이에요? 727번. 얘도 판관비가 아니죠? 8로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또 다음 찾기를 누릅니다. 그럼 777번. 얘도 8로 시작하지 않았죠? 다음 찾기. 그랬더니 827번. 번호가 뭐로 시작했네요? 8. 얘가 판관비죠. 즉 얘를 찾았습니다. 판관비 회의비가 얘인 거죠. 그러니까 얘를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다 놓고 얘를 경조비로 수정하시면 이게 판관비의 회의비를 경조비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판관비 번호 체계가 8이라는 거. 500번대는 제조 원가 코드 번호였다는 거. 그걸 유념하시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 예제 문제 다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프린트 이제 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프린트 2페이지에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건 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요 예제 문제는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번호 체계를 이해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자, 잠깐 보시면 여러분은 이거 지금 당장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요. 뭘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기 상황, 임대료를 받았다는 말이 있죠.
임대료 받았다. 임대료가 뭡니까? 월세.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런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자, 그냥 눈으로만 일단 한번 봐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411번에 임대료 수입이라는 말이 있고요. 904번에 임대료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뭐가 다른가요? 네, 글자가 다른가요? 위에는 5글자고 밑에는 3글자. 네, 글자 수는 다를지 모르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둘 다 임대료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는 411번 임대료 수입이고 하나는 904번 임대료라는 거.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한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은 이 번호가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받았을 때요. 자, 제가 여기 뭐 주업이라고 써놓은 자리가 있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임대료 받았을 때, 자, 우리 회사는 제조업이라는 소리입니다. 예, 우리는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 버는 그런 제조업을 하는데 가끔가다 회사 공간이 조금 남을 때가 있죠. 그러면 그 공간을 남아 돌리는 게 아까우니까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주고 월세를 받을 수 있죠. 그럴 때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다가요. 이걸 써야 되는 겁니다. 아까 이런 번호가 있었죠. 904번의 임대료. 이걸 쓰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하는 주업이 뭐라고요? 부동산 임대업.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 거냐면 임대, 월세를 받는 게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게 우리 회사의 주업이다. 그럴 때 쓰는 게 411번 수입 임대료 수입이라는 소리입니다. 제 말은 이 번호 체계의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아까 1페이지에 보시면 400번 때는 수익, 매출 계정이라고 했죠. 그 400번대의 의미입니다. 즉 400번대는 우리 회사가 주업으로 하는 걸 400번대로 하는 거고요. 904번, 900번대는 아까 1페이지에서 뭐였나요? 얘의 의미가 영업외였죠. 영업외라는 건 우리 회사의 주업이 아니라 일종의 부업과 같은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저렇게도 돈을 벌 수 있다. 그게 900번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회사를 다룬다고 그랬죠? 제조업.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임대료를 받았다고 나오면 904번을 써야 되는 겁니다. 411번을 쓰시면 틀리게 채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예를 하나 드릴까요? 그 밑에 상황을 볼게요. 우리는 제조기업이죠. 원재료 2개를 10만원에 사왔어요. 그러면 하나에 5만원씩 사왔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2개의 물건을 만들었고 그 중에 한 개만 팔았네요. 30만원 받고. 그런데 우리 회사는 일해야 되니까 제조기업이니까 이런 직원도 있겠죠. 생산직 근로자도 있을 거고, 그죠? 사무직 근로자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밥을 먹었어요. 생산직 근로자 얼마? 5만원. 사무직 근로자 역시 얼마요? 만원. 식대로. 그러면 코드번호 체계인데, 자, 이 코드번호 체계도요, 또 이런 이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거, 자, 잠깐 눈으로만 보십시오. 여러분, 밥 먹는 걸 뭐라는 이름을 많이 쓰냐면, 이런 이름을 씁니다. 물론 식대라고도 하는데, 보통은 복리후생비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 복리후생비 이름이 여러 개 있죠. 뭐가 다르나요? 앞에 번호 자리들이 다릅니다. 하나는 몇 번이? 511번. 그리고 제가 아까 이런 말 했죠. 번호 체계할 때 절대로 6이나 7은 우리 쓰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요 4개는 머릿속에서 지우시면 됩니다. 절대 쓰지 않을 거니까. 그 다음 또 하나 811번이 있습니다. 이름은 똑같은데 번호가 다르죠? 요 번호의 의미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511번 복리후생비는 무슨 원가요? 500번 때는 제조 원가, 811번은요 판관비. 즉 511번은요 제조 원가란 말은 내가 물건을 만드는 거랑 관련이 있다는 소리고요. 811번 판관비는 물건을 만드는 거랑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셔서요. 이때 쓰는 이름이 뭐여야 되냐면 요 자리에 써야 되는 이름이 생산직 근로자가 밥을 먹었죠. 그럼 이때 쓰는 이름이 511번이어야 된답니다. 511번 복리후생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는 사무직 근로자가 먹었죠. 그래서 이거는 똑같이 밥을 먹었지만 이름은 복리후생비라고 똑같지만 번호가 811
811번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500번과 800번의 의미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이 제조원가 500번 때는 제가 옆에 뭐라고요? 팔려야 매출 원가로 돼가지고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판관비 811번은 즉시 비용. 여러분 책 같은 데 보면 혹시 단기 비용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단기가 올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올해 바로 비용 처리된다. 즉시 비용 처리된다는 말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811번은요. 위에 거는 팔려야 비용인데 밑에 거는 팔리든 안 팔리든 바로 비용 처리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분 몇 개만 팔았다고 그랬죠? 한 개만 팔렸죠. 그러면 우리가 두 개를 만드는데 물건 두 개를 만드는데 식대가 생산직 근로자 식대 얼마 썼나요? 10,000원. 그러면 한 개당 식대가 얼마 꼴 드는 셈인가요? 5,000원 꼴 드는 셈인 거죠. 근데 이 중에서 얘만 팔려 나갔어요. 그러면 얼마만 비용 처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5,000원만 비용 처리되는 겁니다. 그런데 판관비 똑같이 사무직 근로자도 10,000원씩 깼었죠. 근데 이거는 팔리든 안 팔리든 그냥 비용 처리됩니다. 바로. 그래서 얼마가 다 비용 처리되는 거예요? 이건 10,000원이 다 비용 처리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 이익을 한번 따져보면 우리가 얼마에 팔았죠? 수익, 매출. 얼마에 팔았어요? 30만 원에. 자, 그 다음에 비용을 따져봐야겠죠? 비용은 어떻게 따지나요? 자, 일단 이 물건 두 개 만드는데 사왔죠? 10만 원 주고. 그러면 하나당 얼마씩 사온 거예요? 원재료를 5만 원. 여기 원재료 5만 원이 들어갔겠죠? 얘도 원재료 5만 원이 이쪽에 들어갔을 거고. 근데 요거만 팔렸죠? 그러니까 비용 처리되는 건 이 금액만 비용 처리된다는 소리입니다. 원재료 값 5만 원하고 제조 직원 식대 먹은 거 5,000원. 그 다음에 이 10,000원은요. 무조건 비용 처리된다고 그랬죠? 팔리든 안 팔리든. 그래서 비용이 얼마라는 소리입니까? 예, 6만 5,000원이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은요. 23만 5,000원이 이익이 되는 겁니다. 즉 얼마는 아직 비용 처리가 안 됐나요? 이 5만원 한 개는 안 팔렸죠. 이거는 이 원재료값 5만원하고 이 제조직원의 식대 5,000원은 아직 안 팔렸기 때문에 이건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돈은 썼을지 모르지만 이게 우리 상식하고 다르죠. 우리 상식은 무조건 돈 쓰면 우리들은 그러잖아요. 일상생활할 때 돈 나가면 무조건 비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회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안 팔리면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뭡니까 그러면? 예, 저번 시간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팔렸을 때를 뭐라고 한다? 매출 원가. 안 팔린 물건을 뭐라고 하죠? 예, 이렇게 표현하죠. 기말, 재고, 자산. 이건 내 겁니다. 아직 비용이 아니고. 그래서 자산으로 이 부분은 남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하고 싶었던 건 500번 때하고 800번 때는 이런 의미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우리 이 회계를 배울 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상식으로 생각했던 게 이 회계 볼 때 안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 매출원가 개념. 예, 우리는 주머니 속에서 돈이 나가면 다 비용, 주머니 속에서 돈이 지출되는 순간에 다 비용이라고 생각하지만 회계는 그게 아니라 그거에 사용되거나 팔린 시점에 가서 비용 처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500번 때와 800번 때가 이런 의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또 하나 설명드리고 싶었던 건 요 밑으로 보시면 이론 문제 풀 때 이 화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화면 여기를 이용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거의 매번 출제됩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1번 예제 1번 바르게 짝지어진 건 물어봤죠. 유동자산 속에 단기 투자자산이 있느냐, 투자자산 속에 임차보증금 뭐 이렇게 짝지어진 게 맞냐 안 맞냐 선택해보래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으로 오셔서요, 이 화면을 활용해서 저 객관식 문제의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번호가 안 나오죠? 그럼 아까 F2.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찾아볼게요.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 이게 계정 과목인데 찾으면 엔터. 변화가 없죠? 예, 찾지 못함. 그러면 지나가십시오. 하나 정도 못 찾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1번, 예제 1번
동그라미 1번 또 하나 보기가 있죠. 뭐요? 임차 보증금. 찾았더니 임차 보증금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얘 번호를 한번 봐보시라는 소리입니다. 임차 보증금이 몇 번이에요? 232번. 그럼 232번이 어디에 있나? 왼쪽 화면을 보십시오. 232번은 아마 이 속에 있겠죠. 그러면 얘 보니까 뭐래요? 기타 비유동이래요. 뭐가 아니라 투자 자산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제 1번은 앞에 건 동그라미 1번은 앞에 건 모르겠지만 뒤에 거에서 맞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동그라미 1번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또 똑같은 방식으로 찾아봅니다. 동그라미 2번 뭐요? 장기 대여금. 찾아졌죠? 179번. 179번은 요 속에 있죠? 어디 속에 있어요? 투자 자산에. 그죠? 그러니까 투자 자산이 맞나요? 맞네요. 그 다음 또 옆에 하나 더 있죠?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 찾아보시면 번호가 214번. 그러면 214번이 어디 있나요? 요 속에 있죠? 214번이. 그래서 유형 자산.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은 다 맞게 짝 지어졌네요.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이론 문제를 이렇게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을 잘 활용하시면. 사실은 저런 것들이 이게 만약에 100% 이론 시험이라면 그 아까 있던 예제 문제 같은 게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시험은 이런 문제가 결코 쉽지 않다고요. 사실은 이걸 다 거의 처음 보시는 분들이 사실 이걸 암기해서 풀어야 되는데 쉽지 않죠. 나는 원래 이 개정 과목들의 특징을 이해해서 찾으라는 건데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이게 당연히 예를 들어서 투자 자산 중에 하나라는 걸 당연히 알 거냐? 아니,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의 암기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한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 화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예제 2번도 볼까요? 예제 2번. 손익 계산서의 작성에 영향을 주는 거래. 자, 동그라미 1번 뭐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번호가 몇 번입니까? 343번. 요 속에 있죠. 자본 잉여금. 요 속에 있네요. 번호가. 그 다음 또 하나. 감자 차익. 342번 역시 어디에 들어가나요? 자본 잉여금 속에 하나죠. 세 번째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어디에 있나요? 394번 여기죠. 기타 포괄 손익 여기. 네 번째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찾으면 906번. 906번이 어디에 있나요? 요 속에 있죠. 영업의 수익.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죠. 왜냐? 1번, 2번, 3번을 찾았더니 1번은 어디 속에 있었나요? 1번은 여기 있죠. 자본 잉여금에. 2번 감자 차익도 자본 잉여금에. 3번은요. 여기 기타 포괄손익 누계. 4번은 영업의 수익. 이렇게 있죠.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여기가 벌어진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간격이. 요 간격이 여기가 누구라고요? 재무 상태표. 여기는요. 손익 계산서 하단 쪽은. 그러니까 얘 혼자만 떨어져 있죠. 어쨌건. 그러니까 얘가 정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예제 3번. 다음 중 당좌 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 1번. 또 보기 쳐요. 보통 예금. 몇 번입니까? 좀 기다리시면. 제가 글씨를 잘못 쳤네요. 보통 예금이 아니죠. 보통 예금인데 또 에러가 생겼습니다. 자, 여기 다시 들어오셔서 F2 보통 예금 103번. 103번은 당좌 자산 맞네요. 그 다음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108번. 그러면 당좌 자산
맞죠, 역시.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 114번. 114번도 요 번호 속에 들어오죠? 당좌 자산. 그럼 답은요? 4번이 되겠네요. 4번도 한번 찾아볼까요? 4번 퇴직 연금 운용 자산. 186번. 186번은 요 속에 있네요. 투자 자산. 그러니까 당좌 자산이나 투자 자산이네요. 3번도 답을 찾았죠. 이제 예제 4번, 1번 자기 주식. 자기 주식 여러분 얘를 찾았죠? 자기 주식 처분이 얘가 아니죠. 자기 주식이. 그러면 요 밑에 또 다음 찾기를 눌러보세요. 자기 주식이란 이름이 계속 찾아주거든요. 또 있으면 그 다음 찾기를 누르니까 나오죠. 383번. 383번은 여기 자본 조정의 하나이죠. 그 다음 그러니까 그다음 또 하나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예제 2번 예제 4번의 보기 2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381번. 381번은 여기네요. 자본 조정. 역시 1번하고 똑같죠? 세 번째 자기 주식 처분 손실. 390번이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찾아봤더니 390번 어디나요? 역시 자본 조정. 1, 2, 3번이 다 자본 조정이죠. 그럼 4번이 아마 정답이겠네요. 4번도 한번 해볼까요? 해외 사업 환산 손실. 397번. 397번은 요 속에 있네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그래서 4번이 자기 혼자 다른 데가 있죠. 4번이 정답. 여러분 예제 1, 2, 3, 4번의 공통점이 뭔가요? 보기를 봤더니 보기가 다 뭐다? 계정 과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기가. 그럴 땐 이 화면을 이렇게 이 화면 속에 들어와서 어디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와서 F2를 쳐라. F2를 쳐서 계정 과목을 찾은 다음에 코드 번호를 잘 활용하라는 거죠. 코드 번호를 보면 요 코드 번호를 찾아서 왼쪽 화면을 쳐다보시라고요. 그러면 다른 쪽에 있는 게 정답입니다. 자기 혼자 어디 떨어져 있는 애가 있을 겁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예제 1, 2, 3, 4번의 힌트를 잘 유념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예제 마지막 예제 5번. 예제 5번은요. 틀린 거 찾아보래요. 이건 저번 시간에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 우리 수업 시간에 재무상태표 하실 때. 근데 이 문제도 알 수 있다는 거. 어떻게 해요? 1번 유동자산은 당좌와 재고다. 아까 유동자산이 누구라고요? 요 두 개. 유동자산은 두 개. 그 다음 비유동자산이 몇 개인가요? 4개. 그래서 비유동자산은 금융, 유형, 무형, 기타 비동. 나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한 건 나는 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다. 그때는 이 화면을 좀 생각하시면 쉽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여기 오면 이런 걸 알 수 있다. 이쪽에 보면. 그러면 틀렸죠. 투자 금융이 아니죠. 금융이 아니죠. 투자 자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동. 그래서 예제 5번의 1번은 요게 잘못됐죠. 뒷부분이 요 금융자산이 아니었죠. 그래서 1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이 화면을 잘 활용하시면 긴가민가 할 때 잘 활용하시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당드리고 싶은 건 지금 여러분이 이 화면에 왔을 때 여기 계정 과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정말 많죠. 여기 계정 과목들이 정말 많은데 우리가 쓰는 건 보통 한 30개 정도입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좀 자주 활용되는 건 시험에 관련되는 거는 한 40개 정도 계정 과목이 관련되어 있는데 30개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평소에 여기 계정 과목들을 좀 잘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더 저기 하신 건 나중에는요. 원래 그런 건 아닌데 요 코드 번호를 아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제 말은 여기 맨 위에 거 한번 볼게요. 현금이 몇 번이죠 지금? 101번. 현금이 101번이죠? 그런데 이 번호를 원래 외우는 건 아닙니다. 이 외우는 건 의미가 없는데 원래 외우는 게 아니라 외워지는 겁니다. 왜 외워지냐면 자주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습을 자주 하시면 이 번호가 나도 모르게 외워집니다. 그런데 자주 뭐 그렇게 안 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좀 외우라고 권해드립니다. 외우라고 권해드린데
여기 있는 걸 다 외운다는 건 힘들고요. 자주 나오는 것들만. 자주 나오는 거. 예를 들면 현금. 요 이름은 자주 나옵니다. 현금이 몇 번이에요? 101번. 여러분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외운다고 해도 101번 현금으로 외우지 마시고 현금은 101번이다. 당좌예금은 102번이다. 이렇게. 근데 여기 있는 걸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라 제 말은 자주 나오는 것들만. 그럼 뭐가 자주 나오는 건지 알아두셔야겠죠, 여러분? 자주 나오는 것들은 제가 여러분 그 파일에 드린 거 보시면 첨부 파일에 3페이지부터 이 계정 과목 표를 드렸습니다. 이걸 조금 평소에 자주 보셔서 여기 있는 나와 있는 이름들을 조금 자꾸 입으로 발음하시면서 용어에 일단 익숙해지고요. 예를 들면 현금이다. 그러면 대충 의미는 아실 수 있겠죠. 현금이 뭐 와닿지 않을 일은 없으니까 당좌예금이다. 그러면 당좌예금이 뭘까? 아직은 잘 모르겠네. 그럼 뒤에 진도가 나가면서 설명이 나오었을 겁니다. 보통예금은 뭐 지금 당장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이 아실 것 같고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 통장이 보통 예금이니까. 그래서 이런 이름들이 있다는 거 자꾸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색칠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애들은 코드번호를 가급적 외우고 있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현금은 101번, 보통 예금은 103번, 외상매출금은 108번, 받으러움은 110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가급적 코드번호까지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코드번호를 알고 있으면 시험 볼 때도 편하고요. 번호 체계에서 이 계정 과목들 나중에 성격 나눌 때도 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볼까요? 여기 254번에 예수금이 있는데 예수금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금 번호가 뭐로 시작하죠? 200번. 2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부채라는 걸 알 수 있죠. 성격이. 아, 부채네? 그러면 얘는 어디 있어야 된다? 대변에. 자산은 차변에 있어야 되고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 있어야 되니까 예수금은 254번 부채니까 대변 쪽에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번호들을 알면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하실 때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평소에 여러분들이 자주 보셔서 좀 익히시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의미를 잘 모르겠는 건 진도가 나가면 계정 과목들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오니까요. 진도 나갈 때마다 그때 조금씩 하나 배우고요. 자주 보셔서 이름이랑 익숙해지고 번호도 잘 활용하시라는 거. 그리고 이 화면을 잘 활용하시면 이론 문제 나올 때 다 맞출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